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 자료 준비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긁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25% 이상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음주 운전 사고보다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은평구가 어르신 전용 콜택시 백세콜과 병원 동행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65세 이상 주민이 백세콜을 이용하기에 병원에 갈 때 동행 인력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 자료 준비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은평구의회 송영창 의원은 11일 진행된 시민교육과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수치 오류가 많고 자료 자체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예산서에 써져 있는 부기가 잘못되게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의원은 위원회 개최 관련 예산의 경우 진행 횟수와 책정된 예산이 위원회별로 3배가 넘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며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개최 수가 1회만 늘었는데도 2배의 예산이 느는 것이 아니라 한 3배 정도의 예산이 느는 것에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책정된 예산은 좀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답변에 나선 교육문화국장은 긴축 재정으로 예산 조정이 끝난 뒤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료 제출 시 숫자나 오타 부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14일까지 예산안 심사와 개수 조정 등을 마치고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은평구 어르신 전용 콜택시를 타고 병원을 방문할 경우 동행 인력이 지원됩니다. 은평구는 내년부터 어르신 전용 콜택시인 백세콜과 어르신이 병원을 방문할 때 도우미가 동행하는 사업인 병원 동행 도움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백세콜 이용객 목적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병원 방문인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건데요. 백세콜은 은평구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 번호에 연락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0건 중에 1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의 발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가 덮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은 숨졌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35명. 이 중 4분의 1 이상인 735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숨졌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인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제공했던 춘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교통카드 30만 원으로 제공으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보상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효과가 크게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조금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면허 갱신 요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때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경우 실제 주행 평가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 지역에서만 운전을 하거나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만 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누군가 긁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천경찰서는 누군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9대의 차량이 딱딱한 도구로 긁힌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의 CCTV, 블랙박스와 목격자를 통해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용의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평구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은평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점검합니다. 또 도로 청소를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대기 오염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시민 참여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서울 지역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2.2%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앞 학교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이상 배치됐지만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422개 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2.7%지만 사립학교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여건상 여유교실이 부족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서울 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올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일반고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57,616명이 지원해 올해보다 6.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유형별로는 일반 지원자가 56,419명, 체육특기자 795명, 보훈 대상자 자녀 113명, 근거리 통학 대상자 60명 등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1월 10일 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2월 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합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고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 부모들의 불안이 큰데요.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보건당국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게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요.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원래 국내에 있던 바이러스입니까? 일단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바이러스하고 이 세균하고 중간쯤 되는 그런 특이한 그 병원균입니다. 격벽이 없어서 일반적인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서 치료가 좀 어려웠던 병이죠. 근데 마크롤라이드라는 약이 나오면서 쉽게 치료가 되는 아주 클래식한 병입니다. 감기하고 똑같고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서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아이들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성균이나 중복 감염과 같은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아이들만 문제가 됩니다.
이 병 자체는 뭐 걸리는 환자군이 3에서 7세까지 단체 생활을 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하고 또는 그 15세에서부터 24세까지 군대 같은 데서 단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의 확산 속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속도는 2019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2019년에는 소아과 의사들이 충분했고 대학병원에 입원실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 의사들이 있어서 가동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들이 다 이제 수련을 마치고 끝나고 없어졌고 새로 다른 의사들이 이렇게 충원이 돼야 되는데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취급할 수 있는 대학병원의 역량이 너무 많이 감소했고 또 아동병원은 아동병원대로 자기들이 원래 보고 있던 위중증이 한 준중증 되는 중증이 아니라 준중증 되는 환자들도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중증 환자들이 3차 병원에서도 넘어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저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고 피를 말리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입장문을 통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해서 현재 우리 보건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질병청 측은 또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말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이 병 자체가 뭐 예년보다 더하다 덜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아 필수 의료 체계가 너무 허약해진 상태라서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그 위중증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아기들은 점점 위중해질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개월 전에 우리가 그 소아 필수 의료 체계가 위기라는 거가 인식이 되고 뺑뺑이 사건이 생겼을 적에 국가에서 소아 전문 응급센터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할 사람들은 정작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그 1호 소아 전문 병원인 경우에 문을 닫거나 혹은 진료 시간을 확 줄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서 환자를 많이 보고 있던 다른 병원들에 여기서 환자를 못 보니까 그 환자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힘든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소원하고 있냐 하면은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제 보지 말라 이겁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어른들은 갈 데 많습니다. 이보다 환자 2배 늘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어요. 내과에서 내과 의사들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 그냥 가서 주사 맞고 수액 맞고 입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애기들을 이 축구공만큼 조그만 애들을 주사 놓는 거는 소아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나 대비책이 지금 너무 부족하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해서 우리는 그런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비방과 혐오 등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제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현수막에 혐오와 비방, 모욕과 인종차별 등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했는데요. 또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양천지방회,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모두 3명에게 300만 원의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